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육인과 함께하는 보육인 리더스쿨 라엘과 민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이집 교사 소통의 여왕이 되기 위해 부모와 소통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어린이집 부모와의 소통 10계명 마지막 4탄 마지막입니다. 라엘은 5남매의 엄마죠. 네, 제가 이래봬도 2딸과 3아들, 5남매의 엄마입니다. 그럼 라엘은 5남매의 엄마니까 네. 육아의 달인이시겠어요. 5남매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술술술술 키워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셋째를 키울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육아의 달인이 될 수 있어. 이런 오만함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넷째를 키우고 막내를 키우면서 그것이 오만함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오만함이었어요. 아이를 5을 키워도 10을 키워도 아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발달의 차이 그리고 다양한 기질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들 라엘 보고 슈퍼 워킹맘이라고 해서 저는 라엘은 육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무늬만 슈퍼 워킹맘이에요. 민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맡고 있는 아이들의 개별성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뛰어난가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모와 소통할 때 10계명 마지막 또 10번째 교사 개인의 경험담과 육아담을 부모에게 바라지 않도록 한다. 왜? 교사는 전문가임을 잊지 말자. 그런데 라엘, 사실 저는 라엘의 강의를 통해 처음 들었어요. 사실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부모와의 상담을 고민하며 여러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사실 라엘이 그 말을 할 때 교사로서 작은 충격이 있었어요. 부모 상담을 할 때 육아 선배로서 육아 경험담을 부모에게 말해주면서 그러면 부모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린이집 현장에서 육아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께서 부모와 소통할 때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시죠. 또 육아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라면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렸을 때 경험에 대해 부모에게 얘기를 하곤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 네! 한 인간의 삶 속에서 폭풍적인 발달을 이룬 중요한 시기에 함께하는 교사, 바로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전문가시죠. 그런데 우리의 어린 시절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자꾸 부모에게 상담하며 조언하는 것 기억하세요. 이것은 동네에서 브런치하며 동네 육아맘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부모, 특히 어머니가 육아에 대해서 고민하면 우리들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머님,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와 같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는 어머니, 다들 그렇게 고민하면서 키워요. 힘내세요. 이렇게 소통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있죠. 우리 한번 현장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요, 한 자리에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책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요. 어머님, 저희 아이도 책 읽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줄 때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읽어주기도 하고 책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노력했어요. 어머니도 아이가 동화책에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접할 수 있게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또 아이가 관심을 가질 때까지 노력하세요. 민쌤, 네. 이 대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대화를 살펴볼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라엘의 강의를 10번도 넘게 들은 사람으로서 이제 눈치가
백단입니다. 우선 네. 첫 번째, 이 선생님의 대화 속에서는 엄마가 재미없게 읽어준다는 단정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두 번째, 선생님이 아이와 엄마의 어떻게 책 읽기를 하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딩동댕 정말 잘 파악하셨어요. 이어서 제가 세 번째 할게요. 세 번째는 부모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교사가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교사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부모에게 조언을 하고 있죠. 제가 돌직구를 한번 날릴까요? 부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해봤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요즘 고민이 있어요. 아이가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자꾸 책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스러워요. 네, 어머니. 그럴 때 정말 고민되시죠? 어머니는 집에서 하온이가 책을 다양하게 접하도록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시기거든요. 영아기 때보다 유아기인 이 시기는 놀이가 더 확장되면서 놀이에 굉장히 집중하는 시기예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놀이에 집중하다 보면 그림책에 흥미를 안 보이는 날도 있어요. 어머니, 하온이가 좋아하는 놀이가 뭐가 있을까요? 하온이는 정적인 놀이보다는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랑 신체 놀이를 대부분 하죠. 맞아요, 어머니. 하온이는 신체 놀이를 워낙 좋아해요. 그럼 어머님, 신체 놀이를 통해서 그림책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처음에 이 대화를 보면 선생님께서 고민되시죠? 라고 공감을 먼저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의 보편적인 놀이 특성과 해당 언어를 교사가 관찰하고 좋아하는 놀이에 대해 부모에게 파악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죠. 네, 우리 선생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전문 교사죠. 부모와 소통 시 우리의 경험담 또는 나의 육아담으로 아이들의 특성을 보편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매우 다양한 기질과 또 발달할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제가 5남매를 키우면서 겸허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적으로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서 단정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선 아이를 깊이 파악하고 연령에 맞는 발달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부모와 소통해야 해요. 우리 보육인들은 절대 브런치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육 전문가임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인쌤, 네. 오늘은 드디어 부모 소통 10계명 마지막을 나눠보았어요. 네, 저도 라일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했어요. 저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보육인들, 부모와 소통하며 힘든 이 시기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어린이집 소통의 여왕, 부모와 소통 10계명을 기억하고 부모와 소통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교사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나혜리 그리고 민쌤이 우리 보육인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파이팅! 저는 우리 보육인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보육인들,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통의 여왕이 되실 준비 이제 끝났죠? 네네네. 보육하랴, 강의하랴. 공부하랴. 저희는 둘 다 학생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보육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밤잠을 포기하고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는 나일과 민쌤에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힘을 팍팍 실어주세요.